어둠 속에서 온몸으로 스며든 힘은 노들에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진실의 힘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힘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깨진 꿈, 지금의 세상과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1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한 얘기 무슨 얘기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노들 장애인 야학 잘들 아시죠? 여기 교장이신 박경석 선생이 얼마 전에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으로 여는 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 서문의 일부였습니다. 박경석 선생은 군 제대 직후에 행글라이딩을 하다가 추락해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보다 더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박경석 선생 모시고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장 선생님이시지만 그냥 예. 선생님 이렇게 예. 불러도 되죠? 예, 그럼요. 야학에서는 교장이 아니라 예. 고장이라고 해요. 고장 선생님이신가요? 고장도 많이 부리고. 아니면 그 자체가 이제 야학이라는 게 예. 이 고장난 사람들 뭐 신체적으로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고장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저기 선생님에 관한 설명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예.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명이 예. 재밌으시다고 웃기시다고요. 예. 예. 뭐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웃긴데. 예. 저는 뭐 사진으로는 여러 번 뵈서 얼굴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직접 뵌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체구가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예. 살이 쪄서 그렇죠. 몸이 이 예. 골격이 크신데요. 예, 그래요? 예. 원래 이 군에 이 해병대 갔다 와가지고 해병대 나오셨죠? 예. 예. 해병대 때는 굉장히 바짝 마르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 키로는 이제 그 나이의 키로는 조금 큰 편인데 지금 뭐 번지수도 못 찾는 키지만 그래도 그때 뭐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멋있으시고 예. 다들 보면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이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책 얘기가 곧 노들 야학에 관한 얘기 그리고 예, 선생님 마음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예.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 예. 이 책, 이 표지가 아주 예쁜 아름다운 표지의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일단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들 장애인 야학 네.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93년도에, 작년으로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20년을 준비하면서 네. 그동안 이 노들에서는 내놓은 이제 노들바람 소식지가 있습니다. 네. 노란 들판에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네. 그 소식지에 이제 글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러면 모으면서 이제 거기에 쓴 사람들도 있고 네. 제가 20년 동안 계속 있다 보니까 일단 양쪽으로는 제가 많이 썼겠죠. 네. 그래서 그 양들을 좀 모으고 그리고 좀 개인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의 과정들을 노들바람 소식지에는 없는데 그것들을 좀 더 이제 써서 이렇게 같이 이제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들 장애인 야학 네. 왜 노들 장애인 야학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 네. 어떻게 살아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왜 노들 장애인 야학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 어떤 가치를 좇고 있는가 등등등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식지에는 잘 실리지 않던 얘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선생님 소개입니다. 어떤 지점에 대한 소개인지는 뭐 잘 아실 테고요.
아직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출생 연월 뭐 이런 이력서를 말하는 건 아니죠. 뭐 주소 뭐 이런 이야기하면 군대에 있을 때는 예.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서울이 다 너희 집이냐 예, 그렇죠. 많이 하셨군요, 선생님. 후임들에게. 예. 뭐 저는 이제 이 중도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네. 이 80년도에 업무커터 시절에 군대 해병대를 지원해 갔었고 그래서 해병대 제대하고 네. 얼마 되지 않아서 8월달에 1983년도죠. 네. 이제 행글라이딩을 타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됐고요. 그래서 장애를 입으면 네.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생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5년 동안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네. 집구석에. 그러다가 이제 이 88년도에 네. 네. 다시 이제 그 5년 동안 집구석에 있을 때는 죽느냐 사느냐 제가 햄릿도 아닌데 네.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88년도에 밖으로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제가 그 당시 느끼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네. 장애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노들 장애인 야학을 하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20년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장애인 이동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뭐 이런 점거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5년 정도 이 집거하시면서 예. 예,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할 수는 없고 댁에 계시면서 네. 참 어두운 시기였을 것 같아요. 감히 저는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참 어두웠던 시기였을 거라는 짐작은 합니다. 그러시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오셨는데 세상으로 연착륙하시게 된 계기가 장애우 여러분들과의 만남이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드디어 노들 야학이 생기게 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집에 있을 때 네. 그냥 그 책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뭐 고통스럽다, 네. 뭐 슬프다, 뭐 아프다, 뭐 이러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네.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저의 기억은 이제 시체와 같은 그죠 무감각이죠. 누가 슬퍼해도 슬프지도 않고. 누가 뭐 죽어도 뭐 잘 죽었구나 뭐 정도이고 빨리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거고 누가 옆에서 고통스럽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라는 것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이제 무감각의 상태이고 네. 그것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한마디로 이 영혼이 마인드가 순간적으로 쇠락해 버린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추락하는 그 밑바닥의 끝이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은 추락들과 좌절들을 하는데 네. 이 가장 밑바닥이 아마 무감각의 상태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지금은 뭐 즐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그때 비하면 지금은 더 행복하다라는 것들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들 야학에 관한 소개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은 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뒤편에 있고요. 네. 장애인 중에 한 50% 가까이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당시 만들어질 때는 네. 제가 교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학교를 설립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장애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 조직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정말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좀 질문을 해보니 교육받고 싶다라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검정고시가 중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도 쓰지 못하는 그리고 또 수개념도 없는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지체 장애인 중심이고 그렇지만은 충분히 교육을 받았으면 네. 이제 학령기의 교육을 받았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이런 이 장애인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문해 교육과 금전고시 교육 그리고 또 장애인 운동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인 운동이라면 뭐 소위 말하는 투쟁 활동. 그렇죠. 뭐 투쟁 활동 그리고 또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점거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이 음악대도 있고 미술반도 있고 이런 특화 수업도 하고 그냥 일반의 학교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반은 이제 이 문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에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뭐 자원 활동하는 교사들은 한 20명 정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들의 그간의 성과 뭐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노들의 이야기 뭐랄까 노들이 풍기는 향기랄까 이런 거 한 토막 좀 들려주세요. 뭐 어떤 맥락에서도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했던 이제 장애인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투쟁한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이런 편견이 있는데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공부라는 것들이 그냥 책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또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들약이 이제 1990년도 이 말 때 우리 약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규식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땡땡이 쳐가지고 대학로 쪽에 놀러 나가다가 그 리프트에서 지하철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괘씸하죠. 수업 땡땡이 쳐가지고 놀러 갔다가 지하철 리프트에서 떨어졌으니까 꼬방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의 지하철에 이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리프트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것 타다가 떨어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게 2001년도인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약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같이 시작을 해요. 그 사건을 계기로요. 그렇죠. 그 사건과 그리고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습니다.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왜 장애인들이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뭐 영화 구경도 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 사회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핵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는 또 이제 대중교통의 문제이죠. 버스는 전혀 탈 수 없고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그리고 또 지하철은 그나마 있는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지고 다치고 안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버스도 같이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 계단이 없는 버스가 있거든요. 리프트가 쫙 나오는 이런 버스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쭉 나와서 탈 수 있는데 이런 버스들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2001년도에 이제 지하철로를 점거해요. 그래서 점거. 지하철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막 꼬셔가지고 교사들도 막 꼬셔가지고 같이 좀 이런 문제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우리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 야학에 오고 싶은 사람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하철로 점거하고 버스도 점거하고 뭐 같이 단식 농성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장애 이동권 투쟁을 했던 이런 기억들이 그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내부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공부하러 왔는데 왜 데모시켜부터 시작해서 데모도 공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노들이라는 공간에서 충돌하면서 같이 이제 이해하면서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그래서 노들의 특징은 가장 제가 말하고 싶은 특징은 공부 열심히 한다. 투쟁도 열심히 한다.
그 모든 것이 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그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됐죠. 엘리베이터 다 거의 다 설치돼 있고, 예, 뭐 저상버스. 저상버스도 서울은 30% 정도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노들이 촉발해서 네. 벌어진 논쟁에 의한 성과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들 소멸론과 노들 개송론이 예. 부딪힌 바가 있다고 해요. 예, 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검정고시 야학으로 시작을 했죠. 예. 뭐 목표가 아무리 높더라도 네. 현실의 목표는 이제 검정고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네. 오고, 그리고 또 교사들도 검정고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 대다수죠. 네. 노들 장애인 야학 모집, 학생 모집하고 교사할 때 모집할 때 우리는 장애 해방할 거야 뭐 이렇게는 모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데모도 나가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노들 이 소멸론이라는 거는 이제 검정고시 받을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이제 제도 교육으로 되고, 제도 교육이 그것을 포함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 가지고 가르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노들 소멸론의 핵심이고요. 그것도 일정 정도 맞죠. 당연히 맞는데 노들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이 되는 거죠. 되는 거. 그래서 예. 장애인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 예. 세상이죠. 그것도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노들 개송론이라는 거는 과연 그것이만 교육의 다인가? 장애인의 교육을 생각하면 정말 이 비장애인 중심의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강요하고 있는 이 합리성, 효율성, 능력 위주의 이런 교육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가져가느냐? 교육을 받더라도 그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들도 뭐 교육의 의미라는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교육 자체를 바꿔가는 교육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세상 자체를 바꿔가는 그런 교육도 중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검정고시만 생각한다면 이 교육 노들 소멸론이 맞지만은 그것을 넘는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면 계속 또 다른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론을 이야기한 거죠. 선생님은 개송론자시죠? 그렇죠. 뭐 선생님의 개송론이 왠지 압도했을 것 같은데요, 여론을. 그렇죠. 뭐 할 수 없죠. 뭐 저는 뭐 약하면서 예. 이제 일단 오래 남았으니까 네. 뭐 그것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만약에 검정고시만 가르치는 공간이었으면 저는 굳이 노들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물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이것이 이 직장의 형태라면 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건 단순한 직장의 문제를 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직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아마 못 살아남을 거예요. 거기에서 상근을 해도 이 최저임금의 수준밖에 안 되니 그 팔팔한 이 젊은이들이 그거 가지고 꿈을 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뭐 대기업을 가려고 생각하지 네. 이런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 좀 더 이제 더 어차피 이란 공간에 있는데 좀 더 네. 꿈을 크게 꾸면서 네. 활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노들이 집중하는 투쟁하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514일째가 예. 되는데 예.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 지하도에 내려오면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해달라고 투쟁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부양의무제가 그 많은 장애우들의 발목을 잡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예. 국민기초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말 째지게 가난한 장애인과 이제 사람들에게 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호권을 제공합니다. 네. 생활비죠. 최저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그게 작년 기준으로는 55만 원, 현금은 아니고 현물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를 이제 제공하는데, 네. 그 조그만 이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부양 의무화 기준을 따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부모님
예. 이 관계의 이 소득을 따지고요. 그 배우자 사위까지 따져요.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요것을 가지고 그 가족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얼굴도 본 적 없는 그쵸. 그런 사람들의 어디선가 존재는 한다는데 예, 그것 예. 때문에 내가 그걸 받지 못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 아직도 완전히 법이 제대로 안 고쳐졌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고 예. 그 경남의 쪽에서 할머니가 네. 이제 원래 수급권을 받고 있었는데 네. 오늘날 갑자기 자기 사위가 뭐 이 소득이 생긴 거죠. 예. 전산상 따져 보니까 소득이 생겼어. 예. 사위가 돈이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은 국가에서 이 수급자가 되면 이제 그 정도 5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데 네. 그 사위가 그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장모한테 그렇게 주지 않는다면 네. 그럼 사위가 불효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거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자살했어요. 부담되기 싫어서. 그리고 장애인 중에 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미 성인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정규직 이렇게 살다 비정규직 떨어지고 막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국가가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알아봤더니 자기 소득 때문에 자기 노동 능력 때문에 또 이 아이를 이제 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끊으면 되냐 그랬더니 끊으면 된다. 어떻게 끊느냐 고민하다가 자살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라라는 네. 이 요구들을 요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 국가 통계에 한 140만 명 정도가 네.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그리고 장애 등급제 문제인데 장애인을 의학적인 오로지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장애인이라는 이름 앞에 급수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죠. 네. 여성도 남성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죠. 그렇죠. 강자인가? 약자죠. 예. 가부장적인 사회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고 그래서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이름 앞에다가 미의 기준으로 따집시다. 미의 기준 또 다양하겠지만은 여성 1급, 2급, 3급, 6급을 매겨봐요. 예. 과연 그랬을 때 그런 권력을 매기겠다 하는 권력이 과연 상식적인가?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 권력이 못 살아남죠.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 네. 정체성이라는 이름이라는 정체성 앞에 네. 차별받고 있는 집단은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름 앞에 1급 정에다가 1급, 2급 이렇게 매긴다는 그건 반인권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자기의 개인의 삶의 욕구와 삶의 이 환경을 같이 고려해서 네.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낙인감,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복지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 폐지를 514일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번 겨울에는 또 나쁘잖아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행사도 하고 그때 김영민 선생님도 나오셔서 나쁘잖아 같이 하고 마지막 날 오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도 힘을 실어주고 이런 투쟁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도 만드셨고 저상버스도 도입시키셨는데 조만간 안 되겠습니까? 그럼 돼야죠. 저는 뭐 당연히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안 하겠다라는 정권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폐지해서라도 이거는 만들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이 더 행복하시다는 이 말씀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쌍하죠. 불쌍해 보이시죠? 아닌가? 선생님은 별로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불쌍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휠체어를 타고. 아니
정말 중증 장애인이 자기 언어도 표현하지 못했을 때 저는 비장애인이었을 때 굉장히 불쌍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저는 너무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 전에는. 그런데 느끼고 날 때도 그것이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무감각했고. 그런데 그 무감각했을 때 시대보다 네. 비록 장애를 가지게 됐지만은 이 장애인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적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이고 네. 이런 사회적 관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을 풀어가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노들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예. 네. 자, 여러분들 그 대학로에 자주 가시면은 좀 유심히 살피면서 걸어 다녀 보세요. 그 골목길들. 저는 대학로를 종종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선생님을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를 못 알아보셨지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박형석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한 적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 들려주셨는데 재밌었고 그리고 이야기가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듣는데 저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가까운 그 청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보드랍고 그랬습니다. 다른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1월 17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노들 장애인 야학 교장인 박경석 선생이 쓴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였습니다. 책으로 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참 따뜻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